안녕하세요. 낭톡의 진행을 맡은 MC 한성희입니다. 낭톡은 한자어 낭랑할 랑과 영어 토크의 합성어로서 밝게 소리 높여 읽다라는 의미를 넘어 밝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멘토들을 모셔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교훈을 얻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감미롭고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 깊은 첼리스트 강원기님 모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You know why? 나도 숨 쉬고 싶어. 첼로 김영태. 흰 말 속에 들어있는 고전적인 살결. 흰 눈이 정으로 내려 어두운 집 은빛 가구 위에 수녀들의 이름이 무명으로 남는다. 화병마다 나는 꽃을 갈았다. 얼음 속에 들은 엄격한 변주곡. 흰 눈에 소리 없는 정. 흰 살결 안에 램프를 켜고 나는 소금을 친 한 잔의 식수를 마신다. 나는 살 빠진 빗으로 내리 훑트는 치르게 머리칼 속에 상동의 화를 꽂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에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솔리스트라면 실력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첼로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첼로를 처음 접한 건 8살, 8살, 9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예술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나이 때 아니면 혹은 저보다 더 일찍 악기를 접하세요. 저도 이른 편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셨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변함없이 첼리스트가 꿈이셨는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악하는 친구들도 국악하는 친구들이 가는 길이 있고 저희도 저희가 가는 길이 있고 체육하는 친구들도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도 한 3, 4학년 때부터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도 정해졌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생의 길을 초등학교 때 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건데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술을 전공한다고 하면 좀 힘들 것이다,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마 강원기 씨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도전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시기쯤 됐을 거예요. 한 6월 중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를 엄마 이상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첼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첼로 선생님이랑 학교가 끝나면 매일 한 4시간, 5시간 같이 살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첼로를 하다가 5시간 정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일상의 연속이었는데 그 시기 동안 제가 콩쿠르를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5학년 때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흐의 어떤 소나타였는데 또 한 그 부분을 이제 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였는데 그 모든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주변의 그 뭐랄까 빛의 느낌이랄까 뭐부터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냄새까지도 이게 막 모든 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제가 이렇게 유체이탈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저희끼리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그님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 그러냐면 정말 내가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악보를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악보 안에 그 모든 구조를 내가 원하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당신은 어렸으니까 그 정말 내가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다라는 걸 찾았을 때 그게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정말 내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이상의 그 시너지를 폭발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모든 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는 소리에 자기가 이제 빠져들게 되면 우리가 해낼 수 없던 어떤 일을 딱 해냈을 때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걸 이제 해냈을 때 모든 이제 국민들이 같은 감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막 등에 세포 하나하나씩 다 서서 막 이렇게 전율이 온달까 그런 기분이 저희는 연주할 때 오거든요. 그 기분을 그 나이 때 느끼고 나서는 내 길이 앞으로 가난하든 힘들든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이런 느낌을 느끼기 위해 살겠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 그냥 감각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한 첼로라는 악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첼로는 굉장히 사람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바이올린보다는 좀 가깝게 비슷한 악기라고 하거든요. 첼로를 사람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악기라고 얘기들을 해요. 정말 바이올린이 주는 느낌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중년스러운 좀 나이를 먹으면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악기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좀 머금고 있는 소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역경이 없었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지니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그 소리를 또 듣고 싶고 악기를 정말 팽개쳐버리고 싶은 시기에도 다시 뒤돌아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본업이 첼리스트시니까 클래식 연주를 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좋아하는 가요 있으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노래는 이제 김동률의 동반자라는 노래예요. 이 동반자라는 뜻이 사실 제 인생에서 저와 같이 계속 누군가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 그런 것 같아요. 첼로 또한 저한테는 동반자거든요. 제가 또 누군가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을 같이 하겠지만 첼로 또한 그 저랑 같이 하는 사람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꼭 들어보세요. 정말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럼 혹시 특별히 그 곡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그런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가사가 되게 이렇게 요즘 노래 같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담고 있는 뜻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련하게 떠올리게 하는 좀 낭만주의적 그런 것과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낭만주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럼 혹시 그 곡을 이렇게 낭독을 부탁드려도 제가 다 노래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해보자면 뭐 처음 시작이 이제 뭐 사랑이 긴 몸에도 긴 시간의 끝이 어느덧 이렇게 나오고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겐 아득한 뭐 이렇게 가요. 되게 오글거리고 어색한데 그 다음이 뭐 되돌아가도 같은 만큼 죽도록 사랑했기에 가혹했던 이별도 내겐 후회 없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이 혹 안쓰러워도 힘없이 쥔 갸냘픈 손, 갸냘픈 끈이었나요? 네, 놓아줘. 가슴에 물들었던 그 멍들을 푸른 젊음이었소. 이제 나는 또 다른 삶은 내겐 덤이라. 뭐 이렇게 됩니다. 푸른 젊음이었소. 이제 남은 또 다른 삶은 내게 덤이라오. 긴 세월 지나 그대의 네, 첼리스트 강원기가 궁금하다. 낭톡 속의 질문 코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 단 2가지만 열어보실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질문 2가지를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당연히 2시 30분 좋아하니까 전 이거 뜯을게요. 일로 뜯으면 되나요? 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시 가려도 될까요? 네, 아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매력 있는 첼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고, 네, 이렇게 누구나 다 좋아할 수는 없는 보편적인 첼리스트지만, 네, 이제 매력 있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자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매력 있는 첼리스트 다, 네, 뭐 되고 싶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 하나 뽑아 주시겠어요? 네, 이거 뽑을게요. 맨 마지막 질문. 중간보다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니까. 가요도 연주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다면 들려주세요. 라고 왔네요. 가요요? 네. 가요 연주 이 질문 보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지금 친구들하고 같은 시기에 가요를 녹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대학교 초년생 때 이제 저희 알바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휘성 안 되나요도 제가 한 거고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뭐 이런 노래들을 하고 유학을 떠났으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이승철 노래도 있고요. 뭐 그랬죠.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반자라는 곡을 앞에 조금만. 네. 저도 첼로로 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20대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첼리스트 강원기 씨의 20대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0대 때는 어떤 도전들을 하셨었는지. 20대를 하루도 정말 편하게 놀아본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모두 다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이제 노는 날에도 좀 뭐랄까 오늘 악기를 내가 안 잡은 거에 대한 좀 죄스러움이 항상 있죠. 근데 물론 뭐 20대 하루도 안 놀았어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노는 날에도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놀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내내 좀 제가 좀 해이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요. 사춘기 시절에 좀 더 열심히 나를 좀 개발하고 내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후회를 제가 20대에는 정말 후회 없이 살려고 매일매일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내일을 생각하고 뭐 계획을 짜고 다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정말 또 지금 지나가는 1초를 후회하지 않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임하면 그 어떤 마음이 안 잡히는 사람도 해이한 사람도 순간순간에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20대는 저한테 3, 40대를 결정하는 하루하루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지금 이게 좀 웃긴 표현일 수 있지만 20대 하루하루가 내가 앞으로 낳을 아이가 나를 보는 아빠 강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20대에 한 예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공감도 되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순간순간을 더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첼리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겪은 것들 중에 20대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인생 선배로서의 또 다른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다른 또 조언이 있을까요? 뭐 TV에서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진짜 끝없이 실패를 해도 끝없이 딛고 일었으면 언젠간 된다. 전 그 말을 믿어요. 제가 지금 20대 분들한테 어떤 내가 10여 년을 더 살았으니까 조언을 할게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엄청난 실패들이 있겠죠. 또 저보다 나이를 한참 사신 분들은 너 지금 나이 몇인데 너 인생의 실패 반의 반도 겪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저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해 넘어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 여기 있는 친구도 그렇겠지만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100세 때 죽을 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후회 없이 죽기 위해서. 저는 그래 평생 어떤 고비가 와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속 열심히 살 거예요. 네, 앞으로 지금부터도 또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후학 양성에도 관심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배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제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지금은 너희하고 내가 뭐 적게는 10살, 많게는 뭐 18살, 20살 차이가 나도 결국 우리 모두 같이 음악을 하는 동료고요. 같은 뮤지션이다. 강조하고자 하는 게 또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유럽에 제가 10년 있었는데
그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저에게 내세우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봐도 같이 뮤지션이고 너랑 내가 나이가 차이가 나지만 너도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나도 그 과정을 겪어봤고 저도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권위보다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매번 혼낼 때마다 후회하지만 내가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이한테 꼭 저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내가 단어를 꺼낸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제자들한테 제가 유럽에서 만났던 열려있는 선생님으로 비춰지길 바라고 그들도 커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의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이제 권위는 제끼고 애들을 가르치는 편인데 너에게 앞으로 시련이 오고 첼로가 정말 힘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본인의 일을 사랑해야 끝까지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걸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질문이 다 통합되는 것 같네요.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서 공연이나 연습, 뭐 교육이 없는 여유 시간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되게 이제 다들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뭐 책을 읽어요, 영화를 봐요, 뭐 이러고 있지만 전 그냥 걷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뭐 진짜 유학 도중에 틈만 나면 걸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걷는 건 참 좋아요. 뭐 운동도 되겠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또는 또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걸어요. 뭐 그런 대답에 특별히 뭐 멋있는 대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걷는 게 제일 좋은 취미생활이고요. 근데 이제 취미 하면은 가장 딱 떠오르는 낱말이 독서거든요. 네. 혹시 독서는 자주 하시는 편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서 잘 못해요. 근데 책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읽게 되는 책들은 이제 당연히 제가 연주하는 작곡가에 대한 자서전들이나 정말 최근에는 뭘 읽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슈만의 곡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뭘 이렇게 알고 싶고 막 이렇게 유식해지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정말 먹고 살려고 제가 해야 되는 작품의 슈만이면 슈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슈만의 자서전을 읽고 진짜 그게 옛날에는 와닿지도 않았고 저도 그렇게 모범생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왜 읽어 이랬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 자서전과 그 곡에 연결돼 있는 낭만 그 작품들을 읽지 않으면 이제 더 깊은 연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이 책이나 뭐 이런 구절 뭐 이런 게 좋았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제가 저보다 10살 밖에 안 어리신 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뭐 책에서 어떤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시를 준비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열정을 잃지 마라 라는 의미로 저한테 자주 들려주시던 시가 있어요. 윌리엄 워즈워드 초원의 빛. 한때 그리도 찬란했던 빛이었건만 이젠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되돌려지지 않는다 해도 서러워 말지어다. 차라리 그 속 깊이 간직한 오묘한 힘을 찾으소서. 초원의 빛이여,
그 빛 빛날 때 그대 영광 빛을 얻으소서. 한때는 그토록 찬란한 빛이었건만 이제는 덧없이 사라져 돌이킬 수 없는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찾을 길 없더라도 결코 서러워 말자. 우리는 여기 남아 굳세게 살리라. 이제 앞으로 첼리스트로서 펼칠 도전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뭐 어릴 때 첼리스트가 되면 반드시 제 CD를 내보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냥 CD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저도 그냥 지금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CD를 내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정말 제 스스로 만족했을 때 정말 뭐 어떤 마디마디 구비구비 다 정말 제가 이보다 내 스스로 잘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곡들을 녹음을 해서 좀 저 혼자 간직하는 CD가 돼도 돼요. 네, 관계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 순간을 담은 CD를 한번 만드는 거, 네, 뭐 어떤 사회적인 막 이렇게 꿈 이런 거보다는 네, 저는 100세 안에 그걸 해보는 게 꿈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갖고 계신데 저희도 언제나 첼리스트 강원기 씨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멘토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